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주요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즉답을 피하거나 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체포 지시를 들었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관련해서 부인을 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했던 전화는 계엄 사무와는 무관한 전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증언들이 어제 변론길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향후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6일 날 내일 있을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제 공판정에서의 증언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당사자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명확히 대답을 했잖아요. 예. 체포 내지 그 국회 의결방해, 봉쇄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 라인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본인 스스로도 이해했단 말을 쓴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행간이 존재했고 본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를 말한 것이라서 그 부분은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그 말에 따라서 공소장이 아마 그 증거로 채용됐을 텐데 현재 그 공소장에 대해서 증거 신빙성 문제도 다퉈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했지만 예. 국회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든 것이 내가 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제3자들이 했던 말들이 공소장에 적혔다는 거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전문 증거라는 거죠. 나로부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누군가가 했다. 이 말을 공소장에 어떤 증거로 적시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형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그 형사재판은 오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분명한 기억을 토대로 한 경험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공방 이전에 어느 정도 탄핵 심판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어제 변론길에 나와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과는 사뭇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과는 굉장히 분위기도 달랐고요. 했던 말들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 중요 임무 종사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본인들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또는 부인하는 쪽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 휘하에 있는 장교들에게 다시 재차 지시한 내용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공소장에도 나름의 그 정황으로 다 포함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를 어제 일부 부인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 전체가 다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직후에 했었던 그 진술부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도 한 진술이 매우 일관되다. 그리고 명확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재판관들이 받아들였을 가능성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대해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 검증 절차에서 가장 본인이 이해관계가 큰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부분도 어찌 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할지 말지에 대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진우 씨 경우에는 사실은 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예. 본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 말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본인의 말의 무게성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지 여부, 기소됐는지 여부가 지금 어제 현재 진술에서 좀 차이를 미쳤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 경우가 어제 그 국회에서 이 국정조사 특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이분도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저께 국회에서 한 증언은 굉장히 초지일관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받았다. 그것이 예. 자의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했고 내일 있을 헌재의 변론에도 예. 박정근 특전사령관이 또 다시 이제 출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같은 증언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재판을 받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본인의 재판 전략이 뭐 포함되겠습니다만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 진술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사령관이. 박 전 사령관의 경우는 저는 좀 어제 이례적으로 본 것이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접촉한 것이 김명주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맞다. 이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원래 예. 그 얘기를 안 하시다가 그런데 요원을 빼내라 그러니까 요원을 빼내라 이게 주어하고 이제 목적하고 수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발언이 살짝 달라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요원을 빼라 하고 그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사실은 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변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회 나와서 현안 질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박범계 의원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는 그러지 말고 얘기해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보시면 사실은 박범계 의원이 3층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플러스 알파 다른 인원도 있고 원래 본인이 국회 그 신문장에서 그대로 물어보면 될 거를 왜 찾아가서 물어봐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특위에서 얘기 나온 것들은 오히려 보면 이분의 진술 내용에 불구하고 이분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곽 전 사령관의 입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 만큼 곽 전 사령관이 내일 헌재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제 5차 변론기일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계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호수의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마치 허상을 쫓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달그림자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허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주장은 마치 이 비상계엄이 다 끝나고 난 결과론적인 부분에다가 본인의 어떤 입장들을 맞춰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라고 하는데 그 2시간이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경고성으로 2시간을 한정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않았다면 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계엄이 유지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결과론에 자꾸만 이렇게 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다라는 건 이 내란죄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에 보면 단지 미수에 그쳤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예비, 음모 단계까지 다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하는 이 과정들 전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허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구속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우선 먼저 주신 말씀 관련돼서 예.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나서 그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가는 건데 원래는 보면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게 내란인지 여부를 그 후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등 이런 분들은 내란이 맞고 그 내란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얘기를 하시는 거라 저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재판을 통해서 내란임이 맞으면 그때 이제 뒤에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또한 내란 여부 판단은 진행 상황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아주 드뭅니다. 예.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가 됐는데 그 집행유예 취소가 잘못된 경우에 그때 보통 이제 집행유예 취소가 되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취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제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법률 관계가 개입되는 경우에 막 구속 취소를 많이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 부분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됐다. 이 부분은 아마 다투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16일부터 19일까지인가요? 그때 체포 실질 심사하고 체포 적부심하고 영장 실질 심사 때 그걸 뺐잖아요. 그런데 보통 초일 산입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초일 산입 규정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이틀을 더 이틀 내지 3일을 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5일자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6일자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탄핵 심리와 함께 국회에서는요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에 여러 번 찾아갔다는 무속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희가 지금 들어본 무속인 이선진 씨, 이른바 비단 아씨로 알려진 인물인데 청문회에 무속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저 청문, 그러니까 특위, 이 특위에서 어떤 점 등을 규명하려고 저분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와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예를 들면 무속과 관련된 부분을 띄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 오히려 보면 글쎄요. 저 비단아 씨라고 통칭되는 저분이 마케팅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를 국민께 어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치 않다. 좀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란 국조특위에서는 오늘 구치소 청문회도 열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 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협조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당장에 그 이번 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나 조사 또는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했던 모습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좀 전에 저 윤 변호사님께서 그 비단아 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민간인인 노상원 씨가 이번 비상계엄에 얼마만큼 깊이 언제부터 관여가 됐는가 하는 부분을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 비단아 씨라는 분한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십 차례 찾아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찾아갈 때마다
본인이 들고 갔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들이 다 현역 군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장관이 될 것 같냐, 그리고 장관이 되면 내가 거기에서 또 저기 복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냐, 이런 예. 부분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 전부터 뭔가 이 큰 거사를 꾸밀 수 있었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뭐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국조특위에 부르잖아요. 예. 나가면 아무 말도 안 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는 특위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국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하든지 그다음에 뭐 그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저런 그 무속인 불러가지고 저렇게 물어본들 어떤 걸 규명하겠습니까? 저분 한 분 불러서 그다음에 노상원 씨 불러다가 대질할 건가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저걸 기획했는지는 이미 공소장에 보시면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가 101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공소장을 다 입수한 국회의원들께서 저걸 왜 물어보시죠? 국민들께 도대체 뭘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사건은 조작이니까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각기 다른 거죠.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또 탄핵 심판 관련돼서는 국민적 관심이 또 그만큼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도 본인 스스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고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자리매김해오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갖는 것이죠. 거기에 갖는 관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심을 나 말고 대통령으로 돌려라, 이것은 이제 정치 행위를 하시는 건데 그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재판 진행과 관련된 이 관심이 뭐냐면 끌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물어보는 주된 취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자분들이나 국민적 관심이 지연시키지 말고 실체 진실 발견에 협조해라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측에 얘기하는 말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을 내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어제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나 탄핵 심리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정작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선거법 1심 재판부를 비판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판부의 성향이나 재판부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 재판을 통해서, 항소심을 통해서 다툼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 재판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등치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보수 단체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처럼 같은 모습으로 같이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신청했다고 알려졌다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었고요.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성명을 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앞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라고 했죠. 예. 그다음에 저게 이제 주진우 의원에서 알려지게 되니까 아직 우리는 확정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검토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분은 실질적인 그 어떤 뭐 본인들이 진짜 뭘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이제 2021년도에 판결이 났고요. 이게 10여 년 흐른 뒤에 만약에 또다시 상황 변화가 있고 나서 이 해당 법률 조항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은 거고, 심지어는 작년도에도 하나 있었어요. 동일한 조항은 아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실질적인 요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중간 다리로 어떤 중간 절차를 했던 것이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26일 날 결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결심을 미뤄보자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돼야지만 헌법 소원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이란 또 다른 수단을 가기 위한 절차,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변인님 말씀처럼 법률적인 어떤 모든 수단을 다 쓰지만 쓰는 수단의 목적에 대해서 국민께 다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 여권에서도 시간 끌기다,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런 비판들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뭘 하면 예.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이 변호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른 말씀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건 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게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1차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명확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재판부가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것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에. 그렇다면 이 그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보장되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그런 모든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만 그 비판하시는 건 너무나 과도한 비판이고 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예. 재판 지연 목적 플러스 이제 제가 아까 헌법소원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소원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거칠 수가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되면. 예. 그럼 헌법소원 가면 헌재로 가는 거죠. 헌재를 믿고 있다라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고 헌재 가면 해당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더 혼란스러운 그 쪽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판을 정치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과연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